자, 이제 용해도 곡선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도 말했듯이 용해도라는 것은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g수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용해도 곡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각각의 온도마다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g수를 점으로 찍어서 그 점들을 쫙 다 연결하면 용해도 곡선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를 온도라고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여기를 용해도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20, 40, 60, 80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10도가 있고 20도가 있고 30도가 있고 40도가 있다고 해봅시다. 어떠한 임의의 물질이 10도씨에서의 용해도가 20이고 40도씨에서의 용해도가 20도씨에서의 용해도가 40이고 30도씨에서의 용해도가 60이고 40도씨의 용해도가 80이다 라고 쳐봅시다. 그죠? 그러면 이걸 그냥 이렇게 쭉 이어준 것이 요 점들을 따라서 이렇게 쭉 선으로 이어준 것이 용해도 곡선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용해도 곡선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요거는 지금 일직선 상태로 쭉 증가했죠. 그쵸? 그런데 일반적으로 증가를 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증가를 하냐면 요런 식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이지. 요런 꼴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오케이? 용해도 곡선이라는 말을 붙여주게 된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프 형태가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용해도 곡선이라는 것은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에 대한 각각의 점들을 이렇게 다 찍어서 그 점들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함으로써 용해도 곡선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오케이? 그리고 여러 가지 고체의 용해도 곡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해도 곡선상의 점은 그 온도에서 포화 용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이 점을 보자. 이 점을 보면 지금 봤을 때 10도씨일 때 20g만큼을 녹일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니까 이 말 다시 말해서 뭐냐면 10도씨에서 용해도 20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10도씨에서 용해도 20보다 더 높아진 이런 점이 지킬 수는 없다는 거라고. 왜냐하면 용해도가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g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애초에 10도씨에서는 20g 이상 녹일 수 없다가 용해도 곡선의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쪽 그림을 잠깐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용해도 곡선과 용액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세로축이 용해도, 가로축이 온도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용해도 곡선상은 포화 용액, 용해도 곡선 아래쪽은 불포화 용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용해도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g수를 말하고 포화 용액 같은 경우에는 그 용질의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g이 다 들어간 경우에 포화 용액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선 위에 있는 점들 용해도 곡선상은 다 포화 용액 상태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것보다 용해도가 높은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애초에 이 선 위의 값들이 최대값이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값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된다? 불포화 용액이 된다. 왜냐하면 이 선만큼까지 녹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뭔가 더 소금을 넣던 설탕을 넣던 용지를 넣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일단 중요한 것이고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다라고 되어 있어.
근데 이건 당연한 말이지. 봐봐. 여기서는 지금 여기는 기울기가 좀 완만하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15도라고 한번 해보고 잡아보면 여기가 대충 한 23 정도 될라나? 그지? 기울기가 완만하면 5도가 증가하는 만큼 3도 정도 증가한 거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 20만큼 똑같이 5만큼 늘려봤을 때 그래프를 찍어보면 어느 정도 증가했지? 지금 한 35? 35 더 되죠? 30한 8 정도 되지? 그러면 기울기가 가팔라지면 가팔라질수록 이 두 온도 사이의 차이가 훨씬 커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석출되는 결정의 양이 많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석출에 대한 얘기는 그래프를 조금 더 제대로 그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러니까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설명하지 않고 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 더 봐주면 포화 용액 만드는 법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여기서 보면 불포화 용액 온도를 낮추거나 용지를 더 녹여 용해도 곡선과 만나면 포화 용액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결국에 여기에 만약에 점이 찍혀 있었다는 거는 온도가 부족하다거나 용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포화 용액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온도를 더 낮추게 되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용해도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지. 또는 용질의 양을 더 늘리게 되면 당연히 용해도는 더 높아지겠죠. 그 용해도에 달아들 수가 있겠지. 용질의 양을 높이게 되면.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거나 용질의 양을 키우거나 둘 중 하나를 하면 포화 용액을 만들 수 있다가 요 두 번째 그림에서 제시된 내용이었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제 용지의 석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 용액을 냉각하면 용해도가 감소하므로 냉각한 온도에서의 용해도보다 많이 녹아있던 용질이 석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일단 석출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자, 석출이라는 건 뭐냐면 분리되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용액 속에 녹아있던 용질이 결정 상태로 분리된 형상을 석출이라고 이야기를 해. 됐을까? 그래서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처음 온도에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서 냉각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빼준 값을 이야기를 하거든. 이해됐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있어. 이게 용해도 곡선 그래프야. 그러면 20도일 때 40g을 녹일 수가 있었고 40도일 때는 100g을 녹일 수 있는 100g까지 녹아질 수 있는 뭐 그러한 그래프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됐을까? 그럼 이 상황에서는 봐봐. 만약에 내가 처음 상태가 40도씨였어. 오케이? 처음 상태가 40도씨였는데 그럼 그 40도씨에서의 포화 용액 상태였어. 그러면 100g이 전부 다 용매에 녹아있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치?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용액을 20도씨도 줄여버렸어. 오케이? 온도를 내려버렸다는 소리야. 그러면 20도씨에서는 40g밖에 못하잖아. 그치? 40g까지만 녹일 수가 있고 남은 50g은 어떻게 된다? 그냥 다시 결정 상태로 나와버린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석출이라는 단어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처음 온도에서 녹아있던 용질의 양인 100g에서 냉각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인 40g을 뺀 값이 되겠지.
모든 용해도 곡선 문제는 사실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어요. 특히 킬러 문제나 계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용해도 곡선에 대한 이야기 끝냈고, 이 기체 용해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전에 잠깐, 용해도 곡선은 기본적으로 고체 용해도와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고 압력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고체 용해도를 특징으로 해서 용해도 곡선을 만들면 정확한 용해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끊고 이제 기체 용해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